10월 13일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날 오전에 열린 소속 상임위 국정감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판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어요? 보기 드문 상황은 맞습니다. 보신 그대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아시는 것처럼 격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어서 연일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뒷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이 얘기 좀 부터 해봐야 될 것 같은데. 2주 전은 지난 13일에도 국감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당시에는 뭐 국감도 나가지 않았지만 오늘 이재명 대표 없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이 됐어요. 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늘 또 안 나왔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안 나갈 수 있는 우리나라에 피고인이 있을까요?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2달 가까이 본인의 지금 재판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가 단식하고 보식하고 또 국정감사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강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러고 자 이렇게 오랫동안 당연히 자신이 나가야 될 재판을 나가지 않는 피고인 아마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재판부가 계속 참아주고 있다는 거 저는 이것 또한 처음 봅니다. 아니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렇게 쉬운 재판부인가요? 이렇게 안 나가면 그냥 뭐 다음에 나오세요. 다음에 또 안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나오시고요.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오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오시면 나가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그래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렇게 재판부를 어떤 면에서 보면 모욕하고 사실은 또 재판부도 그런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버젓이 진행하고 있는 것. 더군다나 이 재판은요. 선거법 재판입니다. 선거법 재판은 강행 규정입니다. 6개월 이내에 1심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년 내 재판이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다 넘었는데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엽니다. 예. 자, 그래놓고 몇 차례 걸쳐서 이미 재판에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안 나왔나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재판부와 피고인 정말 이게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보신 그대로예요. 짧은 한숨을 이 판사가 쉬면서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자료 검토를 했을 것 같다. 시간이 많아서라는 표현도 하고 그렇다. 아까 이현정 의원은 결국 이게 사법부 혹은 지금 재판부가 너무 이재명 대표 봐주는 것 아니냐. 혹은 제1야당 대표로 누릴 걸 다 누리게 해주는 거 아니냐는 말씀하셨는데 주어를 이재명 대표로 좀 바꿔보면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본인도 뭐 너무 재판이 많아서 안 나가는 거니까 아니면 안 나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나가기 싫으니까 안 나가겠죠. 피고인 중에 재판 나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국회의원, 두 번째 피고인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하고 피고인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윤관석 의원이거든요. 윤관석 의원은 아직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피고인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국회의원이고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피고인 지위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윤관석 의원 지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국정감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이재명 대표는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이현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판부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재판이 8월 25일이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오늘이었는데 오늘까지 재판 기일이 몇 번 있었냐면 4번 있었다고요. 예. 9월 8일, 9월 22일, 10월 13일 그리고 10월 27일 2달이 넘게 재판이 진행도 안 되고 있는데 재판부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새로운 대법원장 임명되시면요. 이 사람은 그 강규태 부장은 징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관징계법 제가 찾아보니까 징계 사유가 직무를 게을리하면 징계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예. 그럼 누가 징계 청구권자냐? 대법원장, 대법관, 중앙지방법원장 이런 사람들인데 예. 이런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보면 270조에 강행 규정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6개월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해놓고 어허. 그 다음 조가 270조에 이거든요. 이 규정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 가지 예외 사유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안 나오면 그냥 재판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하고 있다고요. 예. 왜 이런 규정, 특별 규정을 뒀느냐? 빨리빨리 재판 진행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강규태 부장은 법에서 정한 시점보다도 2배 이상의 시간을 쓰면서 지금까지 재판을 반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금 법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지금 직무를 태만하는 거다라는 표현까지 쓰신 것 같은데 정 변호사님께 질문 하나 더요. 네네. 여기 보면 본인 지금 재판이 뭐 워낙 많긴 하지만 대장동은 나가고 선거법은 안 나간다.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게 물론 대장동 재판은 초창기니까 뭔가 피고인으로서 출석을 해야 되는 분위기는 있을 수 있어도 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을 좀 분리해서 전략을 세운 이유가 또 다른 속내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법조계 시각도 있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원래 대장동 재판은 재판부가 화요일하고 금요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은 겹치니까 금요일은 2주에 한 번 격주로 되어 있는 건데 원래 10월 24일도 대장동 재판이 있어야 됐는데 그때 이재명 대표가 똑같아요 오늘하고 국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못 나가겠다. 그다음에 10월 31일도 화요일이거든요. 예. 그날도 그 대장동 재판을 해야 되는데 못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못 나가겠다고 그랬냐면은 그날은 국회 대표 연설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피고인이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이다, 제1당 대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이렇게 법원이 무시당하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 어떻게 법원이 권위를 인정해달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대장동 그 재판부도 그렇고 공직선거법 재판부도 그렇고 진짜 제가 20년 넘게 법조인 생활하지만 이런 재판부는 진짜 보다 처음 봅니다. 피고인 이재명도 혹은 지금 이 재판부도 둘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안 나간 이유나 혹은 뭐 국감 때문에 안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측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국감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불출석을 했다라는 취지인데요. 사실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재판과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70조의 2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했을 때 그 이유에도 안 나왔을 때는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법원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오늘 걸석 재판을 진행을 한 것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사실 지금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뭐 마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 부분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기 전에 법조인이었거든요. 예. 사실 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의도가 정말 재판부에게 읽히게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법조인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재판에서 일부러 재판을 지연을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국감이었어서 나갈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나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걸석 재판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작한 게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장현주 변호사 말씀은 결국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나중에라도 불리한 요소가 있는데 굳이 안 나갈 필요가 있겠냐 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이 흐름으로 가면 6개월 안에 1심 나오긴 힘든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단식이라든가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이 재판 자체가 워낙 기록도 방대하고 이미 지연돼 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연이라는 표현보다는 증인 신청이 된 부분들도 너무나 많았고 증인 신문을 해야 되는 과정들도 너무나 방대한 재판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로 6개월 내에 끝낼 수 있겠느냐는 처음부터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판이 6개월을 넘어갔다라고 보기에는 이 재판의 기록이 방대하다는 것,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장현주 변호사가 어떤 말씀하신 건 잘 알겠는데 다만 이게 대장동과 백현동 재판처럼 재판이 중무장대한 것도 아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고 김문기 처장을 아냐 모르느냐 같은 이제 기본적인 이걸 기억의 문제 추상화 작업까지 거칠 필요 없어도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비교적 간명한 재판 아니냐라고 했는데 1심 결과가 이렇게 되면 차일피일 늦어지고 여러 정치적 이슈가 같이 좀 고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국감 때문에 2주 만에 열린 재판 또 불출석한 이재명 대표인데요.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재판이 있었습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석 전 대표의 재판. 이재명 대표 주장과는 달리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의 협박이 없었다는 법정 증언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교통부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다른 재판에서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진술과는 배치되게 이 공무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작년 10월에 전화해서 국토부 협박 사실 있냐고 확인까지 했었다. 본인은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오늘 전 성남시 도시계약과장이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화 받은 사람 또 있었잖아요. 그 김모 씨, 김병양 시장의 수행 비서. 만약에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었으면 또 위증교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성남시의 도시계획 그 팀장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그 백현동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인 일을 다 담당하고 있는 그 팀장이었는데 저분이 여러 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냐면은 2014년 11월에 정진상 씨가 자기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만나 가지고 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할 테니까 당신이 잘 챙겨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 1월에 진짜로 김인섭 씨가 그 시행사에 영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에 다시 한 달 뒤에 다시 이제 정진상 씨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그 인섭이 형이 요구하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R&D 용지 비율을 바꿔줬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A 씨는 법정에서는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듣고 보고 행한 일들만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 진술과는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법정 증언은. 왜냐하면 거기서 거짓말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위증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입증이 되면 그러면 자기가 위증죄로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국토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성남시의 어떤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 협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 거짓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팀장의 이야기는 정확한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정 변호사님 아주 짧게 하나요. 지금 오늘 원래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한 이 공직선거법 재판이 고 김문기 처장 아냐 모느냐도 있고 그 국토부 협박과 이것 과정도 있잖아요. 이거 아직 뭐 재판도 거기까지 가지도 못했지만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 그 이재명 대표 이번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이런 진술들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 이 백현동은요. 재판이 세 개가 하나로 세트예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이번에 이제 병합된 백현동 재판, 그다음에 김인섭 재판.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의 똑같은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한 진술과 여기서 한 증언들이 다른 쪽에서 증거로 충분히 쓰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 비서관님, 이제 본인 스스로는 아직 재판에 이제 자주 나서진 못하고 있긴 한데 다만 국토부 누구에게도 전화 받거나 내용 들은 거 없다는 최근에 전 성남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이제 다소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앞에서 얘기 나왔던 그 전화를 했다라는 그 사실과 관련해서 저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구체적으로는 그 협박을 받았냐라는 그 사실 자체를 확인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당신이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다고 누군가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 보고의 주체를 확인하고자 전화를 한 것으로 제가 맥락을
맥락을 파악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있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의 당시 성남시장 시절에 확실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중요한 것은 재판에서 누가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보고를 했느냐, 그 주체를 찾아서 법적인 쟁점에 대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시점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뭐 일부 실무자들의 이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좀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전화를 하는 과정 중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확인을 했듯이 나는 보고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보고를 한 주체가 누구인지, 또는 그 국토부가 관련된 회의를 소집했을 때 또는 출장 갔던 기록이 있는 것인지, 이런 자료들을 확보해서 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지금 시점에선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박성 비서관이 민주당 내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실제로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재판 넘어간 이후에 그 국토부 협박 전화를 받았는지 그냥 그 사실 확인 차원에서 이걸 물어본 것뿐이지 뭐 최근에 있었던 위증교사 이런 거는 관련이 없는 얘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거예요? 게 이제 지난해 10월이다 보니까 예. 재판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던 기억은 있는데 누가 보고를 했는지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실무자에게 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분도 전화를 해서 물어봤다는 겁니다. 당시 보고했던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냐? 예. 보고를 받은 기억은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흘러갔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국감에 나와서 한 발언이잖아요. 그렇다면 본인이 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발언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럼 본인이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는지 이거는 본인이 확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것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누가 들었다고 그러더라. 그런데 지금 관련된 증인들을 보면 협박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국감장에서 한 증언은 또 국감은 증인 선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위증의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는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지 그것만 밝히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그것과 또 다른 재판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 하나가 나왔는데, 물론 재판이 좀 진행돼야 되니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